이제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신. 네, 선생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라고요. 예, 네, 시작하시죠.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쩌면 못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나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한 주간 누워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구성 혹은 작업의 논리 체계를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문을 제가 세종시에 있는 장학관한테서 그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문을 받고 그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교육과정 작업의 논리 체계에 가는 걸 그 성격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게 존재하는지, 그게 성립하는 말인지 하는 걸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트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대로는 이런 것을 제가 디펜스를 하면 그게 논리 체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용감하게 교육과정 작업의 논리와 실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했고, 이번 주 강의는 제가 지금 교육과정 작업의 논리책이라고 하면 혹시나 스님들 가운데는 제가 마치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교육 과정 작업에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마치 주는 것이 관료가 교육청의 교육부가 주는 것이 교육 과정을 효율화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된 관념이 내내 지금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이 기회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했거든요. 그래 그걸 해체하려고 하면 이게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자연주의자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게 교육과정 작업이 지침을 내려보낸다든지 매뉴얼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그럼 뭐냐 이런 말입니다. 이미 교사는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게으르건 게으르지 않건 간에 교육과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게 실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작업을, 과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각하거든 자각하지 않든 자신의 작업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우리가 허다에 쓰는 말에 워킹 하이포테시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논문을 쓰면서 형식적인 가설하는 말은 아니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릴 때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도 부모 나름으로는
작업 가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 가설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부모가 일종의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마음대로 하니까 자식도 뭐 엄마하고 싸움을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사리 깊은 엄마가 자식하고 관계 맺을 때는 엄마가 이미 자식이 앞서서 엄마가 자식에게 일관되게 대처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작업 가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사도 그럴 것이다. 교육 과정을 작업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도 작업 가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 가설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묵인하지 말고 드러내가지고 용감하게 말을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교육과정 작업을 하고 있어. 내 내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설은 이리 하면 될 거야. 이리 하면 아이들이 내 지도를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는 이 가설을 신념을 갖고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하는 걸 드러내가지고 공개해서 남들 앞에 얘기하고 비판받을 용의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바로 그거를 글로 적으면 그게 그 사람을 논리고 실무라고 하는 거. 그게 논리가 실무가 되게 끊임없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세련시키는 것이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은 결국은 교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교육과정 작업의 논리 체계는 다른 누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교사 자신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연필을 들고 기록을 하고 자문자답하면서 쓰고 그거를 다른 동료에게 얘기하고 비판하고 개방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작업의 논리체계를 구성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 이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작업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자연주의자들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칸트와 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가 아니고 이성 이전에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야. 인간은 자기 몫을 다하는 존재야. 자기 삶을 생활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잃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야. 그런 삶의 난관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런 난관을 처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런 난관에 처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학식과 관계가 없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사람은 그 일에서 오는 자신의 방법론, 작업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 삶을 진지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은 같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간에 자기 삶을 보고하고 실토를 하면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보가 되고 환경이 되는 그런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누가 누구를 가르쳐? 아무도 가르칠 사람 없어. 어떤 누구의 삶도 다른 사람을 벗어나는 삶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연주의자적 관점은 역사적으로 꽤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연주의자적 관점을
어떤 점에서 완성시킨 사람은 존두이 같은 그런 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학 교과서를 보거나 철학 교과서를 보면 존두이의 흥미하는 말을 합니다. 존두이는 이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흥미라는 말을 씁니다. 존두이는 생각을 사유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생각은 난관에 부딪혀서 난관을 헤쳐가려고 하면 갈 때 생겨나는 그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생각이야. 자기가 난관을 헤쳐가면서 겪었던 경험을 집에 가서 자면서 간추리고 갈무리하는 거, 이 완성한 것이 바로 생각이야. 이성이 아니야.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깊은 거야.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얕아.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존두이거든요. 흥미라는 게 뭐겠어요? 흥미는 꽂히는 게입니다. 우리 말에 꽂힌다, 쏠린다 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물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물을 바라본다? 거기서 이론적 조망, 명상이라는 게 시작되고, 그래서 한가한 계급이 이론적인 사고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존두이는 아니야. 인간은 살면서 꽂히는 존재야. 쏠리는 존재야. 쏠려야 돼. 쏠려가지고서 거기서 쏠리면서 나오는 흥을 가지고서 계속 그 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한테는 산다라는 것은 그 꽂힌 상태로 고를 파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야. 일반적으로 세상을 넓게 조망하면서 혼자같이 사는 거 아니야. 꽂혀가 사는 거야. 흥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인간이 대상 세계에 존재에 접근하는 길은 꽂혀야, 꽂히는 것이 존재에 접근하는 방식이야. 한가한 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명상하는 거,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그거 아니야. 꽂혀야 돼. 가난한 사람이 더 꽂혀. 어려운 사람이 더 꽂히는 거야. 그래, 그게 그 길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일생을 가는 거야. 그게 인간의 삶이야. 우리가 인간의 삶은 그 꽂히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 꽂히는 것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렵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뭐냐 같으면 아이들로 하여금 꽂히는 거, 특별히 꽂히는 거, 쏠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육이 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넣어주는 것이 교육의 문제야. 그래가지고서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야. 그 관심사를, 꽂히는 관심사를 완성해 주는 것이 교육이야. 그 완성해 주는 일에 교육 과정이 있는 거야. 그게 교육 과정이야. 박학사식하게 수학 교과를 작업하고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 인간 존재의 위상 같은 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연론자적인 관점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 디지털 사회에서 지금 부활하고 있느냐,
그래서 신실용주의가 신프라그마, 네오프라그마티즘이 지금 하나의 큰 주류 흐름으로 이렇게 다시 재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생각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은 목적이 없어. 인생에도 목적이 없듯이 교육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방향 설정만 있을 뿐이야. 그 방향을 걸어가도록만 해주면 돼. 삶은 계속되는 거야. 한 사람의 삶은 시작과 끝이 없어. 계속되는 삶 속에 어느 한 중간에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어느 중간에 죽는 거야. 그게야. 동물은 본능의 힘을 가지고서 먹는 것을 찾고 자는 것을 찾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죽어서 묻혀. 그래서 그게 동물의 한 살이야. 인간은 꽂힌 것이 관심이 돼가 그 관심을 완성하면서 한 살을 하는 게 인간의 삶이야. 그 삶을 엄청나게 큰 굴곡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야. 그게 관심을 발견하고 관심을 만들어주는 거야 라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사는 교육과정 작업에 꽂힌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작업이 교사의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교사는 교육과정에 꽂히고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자기 일상의 한 단편이 아니고 거기에 쏠리고 꽂힌 사람이라 해요. 꽂힌 사람이면 교사는 교육과정에 알게 모르게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작업 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업 과세를 이제 동료 교사를 모아놓고 드러내서 내 작업 과세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와. 아이들의 관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있게 하고 폭넓게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더 세밀하게 안 해도 아이들은 그 관심을 따라서 방향을 쫓아가. 그게 자기 주도야. 자기 주도라는 거, 그 말과 연관해서 자기 주도라는 말 써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 이게 교육과정의 논리체계야. 논리체계는 교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게거든요. 이런 서로 간의 말, 자기를 작업 과세를 드러내가 하는 말, 이 말에서 찾아내는 논리, 문법, 수사학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논리 체계이고, 바로 그 논리, 문법, 수사 체계가 그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을 구성하고 그리고 규제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제가 여기에 두 번째, 나는 교육과정에 꽂혀 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업 과정이 뭘까?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교사가 교육 과정에 자기 나름으로 작업 과정이 있습니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한번 드러내가 말해봐라. 했을 때 도대체 교사는 그 방법론을 뭐라고 말할까? A 교사도 다르고 B 교사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다 그걸 아마 교사라고 한다면 하나의 동료 같은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걸 하나의 범주적으로 하나를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게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범주로 묶는다면 그게 뭘까? 그게 저는 일단
저는 일단은 그걸 제가 제 나름으로는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교사는 자기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교사는 기록하는 것이 그의 방법론입니다. 기록하고 의미함으로써 기록은 언제나 의미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기록으로서 약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꾸며야 그게 보석이 됩니다. 꾸민다는 건 뭐예요? 기록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석이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자신의 방법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극 가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아이들이 내 지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구나.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교실을 나가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응답을 하네. 진짜 응답을 하네. 가들도 내 말을 듣고 따라서 기록을 하고 노트를 해가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놈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는 내가 질문하네. 이게 우리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저는 기록이 바로 그 교사의 교육방법론, 교사들, 교육과정 작업하는 교사들의 교육방법론이라고 이런 명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일단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문장, 나의 교육 방법론이 실제의 교육이다. 교육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교육은 패살로치가 한 게 교육이다. 그걸 모델로 삼아서 할 필요도 없고 공자가 이게 교육이다 해가지고 그거 따로 표본으로 삼은 그 교육은 아니지. 나의 교육 방법론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야. 그래서 나는 전문가야. 그래서 학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학부모가 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교육이야. 왜? 나는 내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야. 내 교육의 방법론의 원자료는 리얼 리소스는 기록에서 왔어. 아이들의 응답을, 나의 시도를 놓치지 않고 빽빽하게 기록하는 데서 나는 자원을 얻어가지고 나의 시도의 커리큘럼 작업을 했어. 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 방법론이 뭐예요? 다 내가 내대로 해보면 이게 내 고집이 아니고 너도 진리에 이르러. 너의 교육적 효과 너도 내 따로 하면 또 그대로 내 따라 하면 반복을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도 교육의 진리를 너도 반복에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럿이 같이 하면 진리가 되는 거 그게 교육이잖아.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육은 합법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의 문제야. 교육청 교육감이 교육청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무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 규정은 교육을 망치는 거야. 내가 이치에 맞게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교육 행위를 한 거야. 나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그게 교육인 거야. 규정 가지고 여기 설치지 마. 장사하고 뭐고 규정 가지고 여기 오지 마. 하는 게 그거 알겠습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모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전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다 갖고 있거든요. 궁둥이가 그렇습니다. 이거 황석영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글을 어떻게 쓰면 잘 쓰요? 관계는 황석이가 가만히 있다가 궁둥이가 글을 써요. 그런 다른 길이 없어요. 좀 무섭지만 진짜 인간적 영민이 스며든 방법론은 아니라 진짜 안 마십니까? 궁둥이 들썩거리고 경망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글을 못 씁니다.
한 문장도 그렇게 못 쓰지 않아요. 궁둥이가 뭉거져야 쓰잖아요. 조정래 같은 작가는 글이 감옥에서 쓴다 하대요. 글 감옥에서. 그게 진짜 방법론 아니라에. 맞지? 저는 정소라, 박소라, 이소라라고 하는 가수는 같은 노래라도 10년 전에 부른 노래도 오늘 무대에 설락하면 그날 저녁에 100번을 부른다 하대요. 자기가 용납할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이게 정소라의 방법론 아니라에. 그게 노래의 진실을 전하는 방법론이고, 니도 그래 봐. 그러면 노래가 가지는 가치를 네가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 라는 거 알겠습니까? 거침없이 생각하라. 이거는 칸트의 방법론이지, 그치? 용감하게 저질러라. 그리고 너가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너의 실패를 네가 아픔으로 겪으라. 이거 존두의 자연론자, 존두의 방법론이거든요. 계몽주의를 완성한 존두의 칸트는 진짜 칸트답게 생각이 해라. 하느님과 네가 하늘이 된다. 생각이 네가 하느님이 돼. 그러면 너는 생각을 거침없이 어느 누구도 거침없이 해보면 돼. 그게 계몽이야. 계몽의 빛이야. 저때가 훨씬 우리한테 가깝지, 그지? 옛날에는 민중들이 전부 남이 해준 걸 겪기만 했어. 이제 민중하지 마. 네가 저지르고, 네가 끄고, 네가 겪고 이런 방법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인데 가르치는 것은 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움은 있습니다. 뭐든 막무가내 가르칠 때 들지 마라. 평가하려 들지 마라. 저도 모르게 자책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로 출신하게 된다.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는 가르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데 평가해가지고 성능 내가지고 그놈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에 정말 잘못되었고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 작업을 못하도록 장애물로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놈을 거부해야 교사는 교육과정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평가에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가르친 것만 평가하면 되고 성적은 반드시 조건부로 이거는 내가 가르친 것에 관해서 내가 평가한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은 배움도 학교에서는 무한정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신비요. 인간의 학습은 하나를 가르쳐서 두 개를 하는 게 인간의 학습이요. 이거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동물은 하나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하나면 둘, 셋을 알아요. 이거는 신비요. 이걸 권력자들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그런 게라요. 그 다음에 빽빽하게 기록하라. 이게 다음부터 8번째 끝날 때까지 내내 우리가 교육과정 논리와 실무가 바로 빽빽하게 기록하는 게 교육과정 논리와 실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주 내내 6번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저 얘기 끝냈습니다. 예.